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부정선거 특검하고 중앙선관위는 국민선관위로 교체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양한 채널에서 참여하셔서 함께 의견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좋은 대한민국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정세라든지 또 해외 정세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힘들지만 계속 국민들이 외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부정선거 문제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원이 속풀이 선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어할 부분이 아니고 이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혁명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 동서를 막론하고 항상 그 특권 귀족층들이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급기야는 국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국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서 저 어떤 지배자들, 저 권력 특권층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지금 당연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사실 감사원이 공무원 입장에서 제대로 감사할까,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우리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상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해서도 속풀이 선거라든지 CCTV 사각지대에다가 투표함을 보관한다든지 CCTV를 가려놨다든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여론조사 조작들,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화 요금 수령지로 바꿔가지고 여론조사를 조작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됐죠. 그 여론조사의 문제, 당연히 방송 보도의 불공정은 단골이죠. 계속 국민들이 문제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또 선거 상황에서도 사전투표를 금지해라. 사전투표가 의혹이 많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전투표 문제, 전자개표기 사용 문제, 이거 국민들이 계속 얘기해도 이런 부분들을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실 대선 상황에서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선거 전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계속 거리 두기를 막 또 폐지하고 완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꼼수가 있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전투표에 확진자들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서 소쿠리에다가 또 비닐봉지에다가 종이 상자에다가 투표용지를 넣게끔 해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도중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사전투표 문제도 도중에 바뀔 수 있는 게 문제고, 전자개표기 문제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개표하고 사전투표를 금지하고,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그 현장에서 했으면 거기서 개표가 돼야지 이거 옮기는 과정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투표용지에 무슨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없고, 이런 정황에서 국민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혀 해소하지 않은 채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권위주의적으로 다가온다면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가수구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 이렇게 글로벌 교육 TV에 쓰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이콘님 반갑습니다. 김용범님. 네, 정 교수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많은 시민들이 교수님 소리에 귀를 세워 들어주면 좋으련만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죠. 네, 코코마니 TV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더운데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장복희님, 신유원님, 네, 부정선거 이전에 불공정 선거였어요. 무효예요. 네, 신유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은 거죠. 대한민국 선거를 보게 되면은 뭐 여론조사부터 군소정당 후보나 또는 무소속 후보를 빼잖아요. 그거 자체가 큰 문제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은 선관위가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 자유다, 그거는 언론기관 자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선관위의 구조 체계를 알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선관위, 그리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법원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법원장들. 그리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을 부장 판사들, 그리고 지법원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지금처럼 이번처럼 소쿠리 선거라든지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침해하는, 또 CCTV를 가려놓는다든지 또는 대리투표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어떤 뭐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법관이 버티고 있거든요. 대법관이, 이게 이상한 구조죠.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이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장이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 판사에다가 지법원장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뭐 법원 조직인가? 선관위가 법원 조직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선거가 터져 나갔을 때 이게 만약에 선관위 위원장이나 지역선관위 위원장 그리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들이 권력과 결탁하고 돈과 결탁했을 때는 이거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재판을 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완전히 혁신해가지고 완전히 혁명해서 국민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일반 민간인 국민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을 총리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대법관을 앉혀놓고 그리고 이게 뭘 꾸미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민간인이 맡아가지고 선거에 중립적인 민간인이 맡고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 처벌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구조는 대법관을 누가 처벌을 하고 예? 또 법원장 또 지법원장 부장판사들을 누가 재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속풀이 선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위헌 소지가 있다. 감사원의 감사까지도 자기들이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국회도 헌법재판소도 다 감사를 받아야 돼요. 감사에서 국회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데가 법원들이 배제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 안 되면 국민감사위원회가 나서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법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이 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은 소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의원들은 탄핵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의원들 탄핵됩니다. 시의원, 도의원, 뭐 군의원 이런 사람들 다 탄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원들은 탄핵 안 된다 이 말은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아 선관위 조직이 잘못됐구나. 중앙선관위를 국민선관위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부정선거 특검이 상시 있어야겠구나. 인간들이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인간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수백조, 천조 이런 돈을 움직이게 되는데 부정선거가 없을 리가 없는 거죠. 없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풀이 선거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이 사전 투표 왜 투표를 하고 나서 투표함을 왜 보관합니까? 따로 왜 보관해요? 바로 개표가 진행이 되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게 돈도 가장 적게 들고 이동비도 안 들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외선거도 그 자리에서 투표했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갖고 개표 결과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지역에서 투표했으면 거기서 개표를 하면 되는데 그걸 이동시키다가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도 그렇고 언론 방송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명확하게 밝혀서 이 우리나라가 이 부패한 이 나라가 부정선거가 없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제가 선거 과정을 쭉 분석해 보면서 여론조사부터 힘없는 자들은 다 빼버려. 그리고 여론조사에 주요 거대 양당만 들어가게 되고 그 거대 양당이 결국에는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방송보도에 나오고 국민들이 세뇌가 되는 거죠. 방송에.
그리고 나서 선거도 불공정하고 TV 토론도 불공정하고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부정선거 특검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정선거 특검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구조로서는 중앙선관위를 국민선관위로 바꿔가지고 민간인 선관위원들이 관리하게끔 해야지 무슨 선관위가 법원 조직도 아니고 거기서 부정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도 재판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판사 검사 그 위에서 판사들이 서 있는데 대법관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미남님 빨리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교수님 폭염 속에서도 한결같으심과 다른 이들의 양심을 끌어올리시니 대인이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이 높으신 고단자이십니다. 항상 경청합니다. 허파시대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양심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도 양심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수밖에 없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양심 있는 종교인들은 돈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지 않아요. 공포에 몰아넣지 않고 오직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도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한다든지 또는 뭐 저주를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심 실천과 사랑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양심의 눈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가. 이 부패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없을 리가 없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김영범님, 교수님 의견에 잘 따르기만 해도 나라는 개혁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변화가 돼야죠. 네. 그래서 네, 중앙선관위를 국민투표 직접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진짜로 그렇게 국민 주인인 세상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민선거위원회 해가지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네, 국회의사당도 국민의사당이 되죠. 네, 국민의견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네, 국회의원들, 국민의원들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죠. 네, 국민부대표. 네, 이렇게 김 작가님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중앙선관위를 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바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사당도 국민부대표당으로 바꾸고 대통령실도 국민대표실로 대통령 명치도 국민대표로 변경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대표죠. 네, 국민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네, 대통령실, 국민대표실, 맞아요. 국민대표실로 바꾸고, 네, 그리고 국회의사당, 국민부대표당,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계속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네, 홍선영님. 선관위 지들 마음대로 쪼물딱 선관위 엄벌할 기간이 없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거 우리가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진기님, 부정선거는 낱낱이 민낯을 밝혀야죠. 한국의 앞날을 위하여. 네, 이렇게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수진기님, 네,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반드시 바꿔내야 할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국민청원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청원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투표 국회에서 한 국민투표제는 461명이 동의했는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 달에 5만 명을 모집을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마감이 됐어요.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도 그랬고, 네, 국회에서 한 국민투표제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또 해야죠. 네, 계속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계속 움직여야죠. 네,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네, 이거 지금 73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이거 계속 국민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사전 투표, 네,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 여기에 대해서 73명이 동의해 줬어요. 73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네, 사전 투표 금지, 네, 전자 개표기 금지에 대해서 계속 국민 동의 청원을 해주시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7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377명 부정선거 특검,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7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계속 목소리 내주시고요.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13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13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134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네,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과 더불어당으로 바꾸고, 국민의힘도 국민과 함께당으로 바꾸고, 정의당도 국민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국민배당금당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당 폐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안 되면 이름이라도 바꿔야 하죠. 네, 김 작가님은 생각 진짜 많이 하시네요. 네, 국민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 이 나라가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9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94명. 네, 많이 또 동의를 해 주시네요.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9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9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해나가야 되고요. 필요한 국민 동의 청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7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75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7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175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기본소득 국민 권익금, 네, 기본소득 국민 주권금,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살아있음을 알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은 계몽운동이 전개가 돼서 그 사상적 배경으로 계몽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깨어난 거죠. 국민들이 깨어난 거. 저 많은 국민들이 모르죠. 선관위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법원장이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이 뭐 부장판사다, 지법원장이다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누가 재판을 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대법관이 거기 앉아 있는데 누가 재판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의 그 등산로 문제, 네, 이거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국민들이 시끄럽다고 그 국민 땅을 못 지나가게끔 막아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나라에 프랑스 대혁명을 봤을 때 왕, 성직자, 귀족들, 이 귀족들이 자기들은 세금을 안 내고 국민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국민들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다가 결국에는 볼테르와 루소가 계몽 사상을 전파하죠.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은 신이 준 것이다. 이게 왕권을 가진 자는 왕권 신수설을 얘기하잖아요. 왕권은 신이 준 것이다. 절대 왕정을 얘기하고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볼테르와 루소가 국민들을 깨웠던 거죠. 국민들을 깨워가지고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서의 평등은 이것은 신이 부여한 천부인권이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때도 정도전이 국민들을 계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백성은 이 나라의 근간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민본 정치, 민본주의를 얘기하다가 살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볼테르를 유럽의 정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유럽의 정도전이다. 결국에는 국민들을 깨운 거예요. 국민들을 깨우고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는 이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왕국을 무너뜨린 두 놈, 네, 그 두 놈이 볼테르와 루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라는 거, 또 국민들이 계몽된다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왜 언론 방송에서 보도하지 않지만 많은 유튜브 방송에서 잘못된 부정선거를 방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공병호 TV라든지 오근호 TV라든지 또는 뭐 민경욱 TV라든지 또는 황교안 TV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있는 곳에 계속 부정부패가 일어나는데 돈과 권력이 있는 선거에서 부정부패가 안 일어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줬죠. 부정 여론조사에다가 대리투표에다가 금권선거
돈 봉투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부정선거 특검하라. 그리고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국민선관위로 바꿔라. 이러한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수진기님, 네, 한반도를 선택한 분이 왜 그랬을까요? 저력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거라면 선택도 안 하실 듯. 네, 교수님 같은 인재들을 알아보는 거죠. 깨어남이 있으면 영광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 우리 참 이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게 5천 년 전에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에서 사랑과 자비를 부처님 예수님이 얘기한 게 한 2천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5천 년 전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결국엔 사랑과 자비 또는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대한민국이 국민 그 기본소득, 국민배당금, 뭐 국민주, 국민권익금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서 이게 모든 게 다 국민권익금이에요. 네, 국민권익금이 기본소득, 국민권익금이잖아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 그래서 이 국민권익금이에요. 다 국민배당금도 국민권익금이고 국민주도 국민권익금인데 그 대한민국이 이제 국민권익금이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잡혀져 있는 이 홍익인간 개념, 이념들 이거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국민 주권주의, 이 정치 실현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코리아 세계 국가 연합을 통하여 세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 주변 사람들을 깨우고 우리 스스로 깨어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김용범님, 정 교수님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알려 무엇을 방송하는지 알도록 알려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법가, 네, 개국회의원 다 올바른,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부정선거 특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국민선관위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곰나르느님, 선관위 해체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선관위로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선관위로 가야 돼요. 국민선관위.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이 우롱당하는 거죠. 우롱당하는 거. 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이 바보 교육을 계속 받아왔단 말이죠. 네, 이 뭐 입시 위주의 공부를 정말 이상한 교육인 거죠. 제가 유아교육도 제가 공부를 하고 이 교육학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면서 느꼈던 게 교육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교육과
그 개성과 본성을 개발하고 그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개성을 펼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양심을 수련해서 양심 있는 자가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인데요. 유치원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키니까 인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본성과 개성도 펼치지 못하고 양심은 죽어가고 그러니까 오늘도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흉기로 선생님을 위협하고 초등학생이 그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유치원 때는 마음껏 뛰어놀면서 친구들하고 그 속에서 인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성과 협동과 사회성을 배우고 인간의 기초 발달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교육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육 가정도 무너지고 유치원도 무너지고 초등학교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시 양심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뭐 20대 젊은이가 또 뭐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살해하고 막 그랬다 그러죠. 이러한 일이 터지는 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양심 교육을 통하여 양심 수련을 통하여 이 양심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금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속풀이 선거하고 CCTV 가려놓고 뭐 대리투표 터지고 여론조사 부정 터지고 방송보도 불공정 터지고 이런 거 터졌으면은 양심적으로 반성하고 양심적으로 특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감사원 감사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위헌이다 이런 얘기는 어디다 갔다가 헌법을 팔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이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외쳐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치면 안 됩니다. 그냥 저것들 그냥 떠도 다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계속 외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선관위 잘못됐다. 선관위위원장이 왜 대법관이 선관위위원장을 맡느냐. 왜 삼법 분립 국가에서 삼법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선관위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행정 집행하잖아요. 선거 관리를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무슨 헌법기관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헌법기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헌법기관들은 감사받으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기득권의 나라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기득권의 나라로. 그래서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은 누구도 탄핵할 수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정한 법이 우리에게 존재되고 있었는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중고등학생은 이미 추락하다 못해 바닥 신세입니다. 남학생이 여교사 성추행은 기본입니다. 이건 나라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네,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너무 망가졌어요. 그래서 LH 사건이나 대장동 사태에서 보셨던 거 그리고 지난 선거 때 쭉 보셨죠. 얼마나 여론조사 부정, 방송보도 부정, 선거 부정,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인 거예요. 절대로 부패한 기득권이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이유도 없고 그리고 국민의 돈을 가만 내버려 둘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도 안 했는데 정당 보조금으로 1억을 정당 보조금으로 500억을 매년 타가고 선거 보조금으로 1,500억을 가져가는 거죠. 대통령,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선거 보조금으로 세 개 선거 합쳐가지고 약 6천억 원을 가져가고 국민들은 죽어나가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특활비로 9,800억을 가져가고 뭐 업무 추진비 뭐 등등등등 세워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가의 뭐 600조의 예산을 움직인다? 아마 제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1,000조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돈을 아주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주무르려고 이 부패한 기득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학교부터 큰일이네요. 네, 학교가 큰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공무원 있을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학생들이 준비운동을 많이 시켰다고 경찰에 신고해갖고 경찰이 오고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직업, 그냥 뭐 시간만 떼고, 그리고 그냥 월급 받고, 방학 있으니까 방학 때 여행 가고, 그렇게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명감으로 교육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학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도 학생들이 학점에만 관심이 있지, 가르침에 관심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게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자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선생님이 깨우면은 대들고 그리고 학점 안 나가면은 학점 더 달라고 난리치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뭐 많은 교수들이 공감할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개중에는 진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런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이 진짜 앞에 앉아갖고 눈이 똘망똘망 하면서 뭔가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고 또 그런 학생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람을 느끼지만 많은 학생들 한 70% 이상이 학점에만 관심이 있는 학점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또 취업 자기들의 이제 이익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은선이님 정치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 떼어쳐라. 당장 다 잡아들이지 못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우리 이 교육 제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교육감이라고 뽑아놨더니 여야 보수 진보 편나누기 하고 있어요. 교육감 제도 없어져야 돼요. 네, 교육감 제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하고 창의성이라니까요. 인성, 창의성, 재능. 네? 그런데 교육을 감시합니까? 교육감이 왜 필요해요? 교육감이. 네? 그래서 그냥 시군구에 교육지원센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 교육지원센터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어디 시군구에 교육지원센터장만 있으면 되지 무슨 놈의 교육감이 필요합니까? 교육감. 교육부도 없애버려야 돼요. 저는 교육부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은 평생학습지원센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간섭하면 안 돼요. 교육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하고 재능 창의성 교육이다. 그리고 교육 이념으로 물들인다든지 국가가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좌지우지하려고 바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부 폐지하고 중앙평생학습 지원센터장만 있으면 돼요. 결국에는 교육이라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무슨 놈의 교육감이 필요합니까? 교육감. 감시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찰, 경찰, 검찰 그러잖아요. 찰, 감시하는 것처럼. 이거 다 없애고 국민안전관으로 바꿔가지고 기소 전문, 수사 전문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전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그 부정선거 지금 감사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특검까지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에서 지금 요 속풀이 선거를 감사하면서 완전히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아주 명백한 해결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중앙선관위를 국민선관위로 바꾸는 일까지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벌써 7시가 됐네요.